네, 안녕하세요. 네, MNS 아카데미 김민주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에 중앙고 시험 1학년 수학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해서요. 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네,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우선 우리가 중앙고 이번 시험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높았어요, 사실. 네. 근데 작년에도 그랬고요. 항상 중앙고는 요즘에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내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나눠서 보자고 하면요. 우선은 다항식의 연산과 항등식의 나머지 정리 이 부분에서도 문항수 자체를 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은데, 우선 다항식의 연산에서 세 문항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에서 6문항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나머지 정리 그 부분에 대해서 6문항, 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복소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인수분해 문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인수분해 문제 자체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1단원 좀 쉽고 2단원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수학을 조금 놔야 되나 이랬다가 3단원에서 좀 쉬워지네 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4단원 가가지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 하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만 많이 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파트에서도 역시 2차 함수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 배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난이도 분석인데, 사실상 이번에 하문제하고 중하문제는 세 문항밖에 나오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번에 중앙고 사실은 미달이 났었죠. 네, 미달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문제는 거의 출제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일반적인 학생들 중에서 좀 이제 하위권이었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을 때 그때 풀 수 있는 문항은 여기까지, 중난이도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총 한 9문제밖에 안 되죠. 총 문제 9문항 45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지금 현재 평균 점수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40점 초반대가 나왔다, 그죠? 네, 그럼 여기까지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다시 한번 하위권에서부터 열심히 올라왔던 그 친구들, 네, 여기 학교가 너무 어려운 학교인데 한번 내가 도전해 볼 거야 하고 가가지고 올라왔던 학생들, 그 친구들의 50% 여기에서 끊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험은 40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거는 당연한 일이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중상 난이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중상 난이도 7문항, 네, 그리고 상 난이도 4문항으로, 네, 중상 난이도와 상 난이도가 훨씬 더 많은 문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곳에서 이미 여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 자체가 많이 끌린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문항들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보실 건 없으니까, 네, 총평으로 좀 넘어가자면요. 시험 과반 이상이 상 중상이니까 네, 너무 어려웠고요. 시간도 당연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평균 50점 당연히 안 나옵니다. 네, 이번에 시험 치고 충격받은 학생들 되게 많을 거예요. 나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8, 90점 봤던 학생인데 막 점수 봤더니 무슨 40점, 50점이야 막 이런 학생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들 사실상 이 시험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특히 연산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저희도 우리 한번 두 문제 같이 볼 건데 그 두 문항 중에서 한 문항은 연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서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거야 라고 갈 건데요. 네, 그 문항들 봐도 아실 거고 다른 문항들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 말은 결국은 시험이 너무 시간을 많이 끌리는 시험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뭘까요? 포기하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서 네, 거기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방금 말한 문제를 포기하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원래 많이 나오냐면 수능을 칠 때 나와요. 네, 수능은 1등급 받는데 92점에서 88점, 즉 두 문제에서 세 문항은 틀려도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시험에 대비할 때 수능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말이죠, 그때는 일반적으로 두 문항은 버리고 가자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거랑 이 학교 시험이 거의 비슷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중앙고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그 친구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 자, 다음 시험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항수가 이번에 20문항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문항수가 22문항 정도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난이도는 어렵고 문제는 늘었어. 결론적으로 볼까요? 버릴 수 있는 문제는 빠르게 버리고, 네, 그렇게 문제의 시험에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제 한번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11번 문항 같이 한번 보려고 준비했는데요. 이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학교 심화프린트에서 있었던 문제죠. 자, 이번 심화프린트 문항은 총 8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상 그 문항 중에서 이 문항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은 심화프린트에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기가 좀 아리송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 변형이 좀 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선은 그런 문제들은 좀 제껴놓고요. 우선 우리가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 네, 그림과 같이 중심 5의 반지름 길이가 3이다. 네, 요게 반지름 길이가 3이다라는 얘기는 요 길이가 3이다.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3이라고 했을 때 호 AB에다가 뭐 수선의 발을 여기 한 점을 잡고 한 점을 잡은 다음에 수선의 발을 열심히 내렸어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때 H하고 I가 어이구 요게 좀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조금만 올릴게요. 이제 자, 여기에 H하고 I라는 점을 잡았다라고 하자. 그래 놓고 PIH 내접하는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일 때 자, PH의 제곱, 5제곱과 PI 5제곱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이 문제는 원래 여기가 제곱 또는 세제곱 정도가 나오던 문제예요. 그럼 난이도가 좀 낮거든요. 근데 5제곱을 만들어서 일단 하나 더 물어봤고요. 우선 여기에서 원의 넓이라는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에서 나오는 내접원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라. 거기에서 나왔던 원리를 이용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풀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선 이 대각선 길이는 원의 반지름, 자, 직사각형의 성질이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따라서 여기의 길이는 같이 3이라고 잡혀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나한테 PH와 PI를 물어봤으니까 PI라는 녀석을 우리가 X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PH라는 녀석을 우리는 Y라고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첫 번째 관계식을 먼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관계식은 우리의 친구 피타고라스 아니겠습니까? 네, 9라고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놓으면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바로 내접원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자, 내접원의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다, 반지름이 2분의 1이었다. 네, 반지름은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자, 여기에서부터 원에 접하는 부분부터 i까지의 거리는 x 빼기 다시 네, x 빼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내접원의 성질, 네,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죠? 따라서 요 길이도 x 빼기 2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요쪽 오른쪽에 있는 내접하는 점으로부터 h까지의 거리 y-2분의 1이라고 같이 잡힐 것이고 자, 내접원의 성질 때문에 또 이웃하는 변의 길이 y 빼기 2분의 1이라 잡힌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그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네, 두 번째 관계식 어떻게 나온다? x-2분의 1과 네, 요 녀석, 그리고 요 녀석. 이제 y-2분의 1의 합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그죠? 따라서 x 플러스 y가 4라고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일단 관계식 두 개를 잡았어요. 문항에서 물어봤던 거는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을 물어봤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으로 공부해서 외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 외운 친구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친구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이렇게 두 개를 곱한 전개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전개를 해보시면은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 y의 세제곱, x의 세제곱, y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알 수 있고 이 친구도 곱셈 공식 변형으로 알 수 있고 이거는 x제곱 곱하기 y제곱에다가 x 플러스 y라고 표현이 되는 거니까 xy 당연히 구할 수 있어서 모든 식을 다 구할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일단 xy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xy를 구하기 위해서 xy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저식과 x 플러스 y를 한번 엮어볼 건데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죠? 그로 인해서 이제 조금 올려도 되겠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아까 9였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16이니까 y가 되면서 따라서 자, 여기서도 만만치 않게 줬죠? 7이 되고 나누기가 되니까 xy가 2분의 7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계산 숫자 정말 별로다. 그죠? 네, 그렇긴 한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풀이 과정이 좀 길어진다. 그죠? 네, 이번 시험 자체가 좀 그랬어 갖고 어쩔 수가 없네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라는 친구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다 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x 플러스 y가 아까 4였으니까 64라고 되겠고요. 그리고 3, xy가 아까 2분의 7이었다. 그죠? 2분의 7이고 곱하기 4까지 넣으면 64 마이너스 42가 되면서 22라는 값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죠? 자, 22라고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쓸게요. 네, 22라는 값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자, x 5제곱, y 5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아까 9였으니까 요 식을 기준으로 9 곱하기 22라는 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네모로 표현을 좀 할게요. 해놓고 플러스 4분의 아까 2분의 7이었으니까 4분의 49 곱하기 4 네, 둘이 빼지게 되니까 따라서 이 네모라는 친구는 198에서 49를 빼는 그런 숫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네, 답은 149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 봐서 이 문제는 원래 있었던 문제지만 네, 그런데 5순까지 넣으면서 시간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네, 풀이 자체가 굉장히 길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요거는 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랬는데 자, 이제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16번 문제예요. 네, 최고 차항의 개수가 자, 요거는 문제 해석도 잘해야 되고요. 문제 해석을 잘하는 데다가 거기다 계산 속도도 좀 빨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면 네, 잘못 썼네요. 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당시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면서 px를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6x 플러스 6이다 라고 줬어요. 자, 이 문항도 심화 프린트에 있었다. 그죠? 네, 있었던 문항이긴 한데 어떻게 바꿨느냐? 네, p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다. 여기까지도 비슷해요. 자, 비슷한데 여기죠. 자, px제곱 플러스 1을 p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 이때 r2를 구하시오. 자, 문제만 보면은 똑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풀이를 하다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같이 볼게요. 자, 내가 px라는 친구가 있어. 네, 이 px라는 친구가 지금 2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했거든요.
그때 만들어지는 이 나머지, 자, 이 나머지란 녀석을 우리가 qx라 표현하지 않고 우선 이렇게 괄호를 해놓는 이유는요. 자, 뒤에는 6x 플러스 6이다. 표현은 이렇게 될 건데요. 자, 이 친구를 왜 이렇게 했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얘기가 나왔다. 그죠?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2x제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3차의 최고차항이 1이 되게 만들어야 되므로 2분의 1x 플러스 a다.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여기까지 괜찮고요. 그 다음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p-2가 요 말 자체가 p-2가 마이너스 10이란 뜻이니까 x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보면 1이 되니까 2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2니까 a 빼기 1이다. 표현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6, 이것이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따라서 자, a가 얼마가 돼야 되나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6이겠네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인데 잘못 썼네요. 네.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여기 마이너스 6 나오겠다. 그죠? a가 마이너스 2라 볼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우리 px라는 친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2분의 1x 마이너스 2 플러스 6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px를 완전하게 밝혀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px를 완전히 밝혔는데 문제는 px제곱 플러스 1이란 녀석이죠. 자,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넣어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올 거예요. 여기서 뭔가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저 분수가 보기 싫어. 이게 분수가 보기 싫으니까 2를 안으로 대입해서 x 빼기 4라 바꾸고, 뒤에 있는 것도 공통인수 6으로 묶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겠다. 그죠? 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묶어내면은 스 6이다. 표현이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자, x 더하기 1에다가 자, 안에 있는 식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플러스 2다.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인수분해 끝내볼게요. x 플러스 1에다가 x 빼기 1, x 빼기 2다. 표현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이 표현이 가져오게 된 거고, 그로 인해서 와,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이래요. 그죠?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흰색 잠깐 써볼까요? p의 x제곱 더하기 1은 그럼 뭐냐? x제곱 플러스 1이 여기 들어있다. 그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 들어가니까 x제곱 대입만 하는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는 게 px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식이 나오겠네. 요렇게 끌고 와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제 넣을 거는 x에다 뭐 넣는다? 0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는다. 그래서 a, b, c를 구하면 되겠네. 네,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가는 내용이라 사실 이거 여기서 조금 그렇죠. 하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풀이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x에다가 0부터 대입한다 라고 하면은 x에 0을 대입하면서 x에 0이 아니죠. 잘못했죠. 네, 우변항을 날려야 되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1을 대입하면서 좌변이 0이 될 것이고요. 0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 대입되니까 3이 될 것이고 1이 되고 0이 되겠다. 그죠? 또 0이 나오네요. 네, 마이너스 1이 대입되면서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x에 얼마 넣습니까? 2를 대입해서 x에 2 대입한 게 이게 숫자가 좀 커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조심조심. 자, 6이 될 거고 4가 되니까 24가 될 거고 3이 되니까 72. 자, 2가 대입됐어요. 4a 플러스 2b 더하기 c다. 표현 이렇게 되죠. 자, 원래 우리나라 연립방정식 원래 미지수 3개가 안 나오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나왔어.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2두를 뺍니다. 그럼 따라서 2b가 0이죠? b가 처음부터 0이었던 거예요. 그럼 b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두 식을 우리가 연립하는 게 되니까 둘이 빼가지고 3a가 72 따라서 a가 24 그리고 a가 24다 보니까 c는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로 인해서 rx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rx는 뭐가 된다? 24에 x의 제곱 빼기 24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답은 72가 나오게 될 거예요. R2니까. 자, 마지막 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자, 방금 봐서 알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푸는 풀이 자체의 길이가 생각보다 꽤 긴 것도 있죠. 길기도 길지만 학생들이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다 해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마인드까지 잡으려면 꽤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지금 봤던 두 문항이 최고 난이도 문제는 아니에요. 네, 최고 난이도 문제들은 제가 학원에서 다시 한번 해설을 했었고요. 네, 그 내용들이 뒤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업데이트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뒤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 문제들이 지금 현재 중난이도 문제고요. 요 정도 되는 문제까지 풀 수 있으셔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70점대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이번에 아마 예상되는 거는 80점에서 70점 후반에서 80점 초중반까지가 아마 1등급 커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말을 요 정도까지 풀 수 있어야 2등급이 가능하다라는 학교는 거니까요. 자, 그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재 학생들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고민을 같이 해주는 게 우리 MNS 선생님들이라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우선 오늘 중앙고 시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